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3월 6일 오전인데요. 토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가까운 산이라도 가시고 영화라도 한 편 때리시죠. 화이팅! 김순영 님이 고고TV를 떠났나 했더니 김순영 님이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이가 사퇴를 한 게 3월 4일 이틀뿐이 안 지났습니다. 이 언론을 갖다가 제가 기레기라 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볼 적에 사설과 칼럼을 주로 보는데요. 이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그래서 정치를 망치는 놈들이 정치꾼이라면은 정치를 만들고 망치고 사회를 갖다가 망치는 놈들이 또 누구냐면은 기레기라는 소리죠. 응? 그리고 종편에 나오는 그 평론가란 떨거지되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고 내 누누이 강조해 드렸고, 고고TV 같은 무식한 놈이 뭐가 알겠습니까? 많은 지금 윤석열이가 나온 지가 이제 대권 선언한 거예요. 대권 선언한 지가 이틀뿐이 안 됐는데 제대로 취재원을 동원해서 사실과 팩트와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소명인데 아주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언론들이.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침 조간신문에 나오는 동아조선중앙일보의 타이틀 기사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 틀렸다. 그 중에서 중앙일보가 조금 맞았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조선중앙인데요. 첫 번째 동아일보 헤드 타이틀로 이런 게 나옵니다. 윤석열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나오고, 조선은 당분간 집에서 개 고양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나오고, 세 번째는 중앙은 반기문과 배신부터 다르다 하고 타이틀을 겁니다. 제일 가짜는 게 동아일보라서 동아일보가 꼼꼼히 그 소설을 썼더라고요. 동아일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는 첫 번째,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윤석열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라리 좌파 언론지를 보세요. 좌파 언론지가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약점을 잡아서 오히려 소설이 아니고 팩트 분석을 하는 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단은 보고TV는 보수 우파 방송이므로 동아일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는 첫 번째, 검찰이 수사한 내용 이명박 박근혜 악연을 푸는 것이다. 두 번째, 반기문 시즌2가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어젠다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윤석열은 대학 강연과 저수를 할 예정이다 하고 지인들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하고, 여권과 적폐수사 반감 해소가 필요하다. 야권. 지지율 반짝하다가 끝난 사례가 많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대정신을 제시해야 되고, 모건소 전 뉴욕 검사장을 갖다가 강조할 것이고, 외연 확장 지지층 다지기에 효과가 있고, 그러려면 문 대통령과 문재인과 안철수 정계 입문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보도를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소설입니다. 가장 악성 소설인데요. 윤석열이가 조사한 이명박 박근혜 또는 우파 괴멸을 가져온 그 조사는 TK 세력과 친박 세력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데요. 어차피 TK 세력은 이번에 오세훈과 박형준의 압승으로 끝난 예비 경선을 보시고 나경원이하고 이현주가 나락으로 떨어진 과정을 보시면은 TK 세력의 힘은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TK 세력들도 막판에 대선으로 가면은 결국은 문재인을 확실하게 이길 주자, 좀 약하더라도 단일 주자를 찍을 수뿐이 없습니다. 현재 지형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뿐이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홍정욱이가 나와라 하고 계속 저는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은 TK의 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세력의 반감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죠? 결자 해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거 안 하고는 윤석열이 정치에 안 나오죠. 그런 생각도 없이 정치권에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기문 시즌2가 안 되기 이렇게 말을 하죠. 동아일보에서. 반기문 시즌2는 아닙니다. 반기문하고는 천양지차로 윤석열은 다른 사람입니다. 반기문은 일개 외교관이었고 그죠? 권력 의지가 없던 애예요. 그걸 갖다가 과거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유승민이가 탈당해가지고 반기문을 한번 대통령 만들려다가 또는 친박, 진박들이 유튜브 세력들이 대통령 한번 만들려다가 깨꼴락 된 겁니다. 반기문은 애초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도 포함됩니다. 반기문하고는 천양지청으로 다릅니다. 반기문은 우리가 기름장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공무원으로 나올 것이지 절대 정치 쟁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지금 강력한 폭포수를 거치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어젠다 찾기다. 윤석열이 그러면은 시대 정신에 어떤 어젠다를 낼 것이냐. 아니 1년 남았는데 무슨 어젠다를 내나? 그런 거 가지고 국민은 안 움직입니다. 뭐 가지고 움직이냐? 윤석열 벌써 어젠다를 내놨어요. 헌법과 법치와 상식과 국민 내놨어요. 이 문재인이라는 정권은 지가 어젠다를 내놓고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다 쌈 싸먹은 놈 아닙니까? 그런 거 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내봐야 벌써 윤석열은 어젠다가 나왔습니다. 국민과 상식 그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요번에 한마디 더 때렸죠. 그죠? 부패 완판 전부다. 부패 완판 정권이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시대 정신을 따지고 세대 정신을 따지고 그건 옳은 거죠. 그거는 국힘 쪽에서 해주면 됩니다. 윤석열이 나오면 어젠다 만들어주면 되고 윤석열을 지원하면 됩니다. 어젠다가 그러면 국민들이 반영하는 그 어젠다라는 것이 윤석열은 뭐가 있을 것인가? 벌써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소설이라고 소설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윤석열 특집을 갖다가 계속 다룰 텐데요. 앞으로 윤석열이가 대학 강연하고 저술을 할 예정이다. 이게 뭐 문재인이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다. 천만의 말씀. 문재인은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을 놈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운명이라는 저서를 지었고 지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래도 지가 준비된 상태로 나왔다 그러는데 전혀 문재인이가 대학 강연에서 폭발적인 거나 또는 저술 운명 가지고는 폭발성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헌납한 거예요. 헌납한 겁니다. 그거는. 그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놈이 박근혜가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헌납하니까 넙죽 받아먹고 대한민국 4년을 파괴한 겁니다. 운명이란 저술이 무슨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대학 강연을 많이 다녔죠. 안철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지율 4% 5%예요. 지금 안철수가 나로 다니라 안동세월 하면서 하는데 되지도 않아요, 그거.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고고티브이는. 그래서 대학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면서 국민과 접촉면을 넓힐 것이다. 뭘 넓혀 넓히기는. 1년 남았는데 언제 돌아다니고 언제 대학 강연하고 언제 정당을 만들고 언제 국힘에 입당합니까? 윤석열이 할 것은 이제 실천뿐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권을 간다, 가져간다, 문재인을 친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지지율이 반짝였다가 끝났다. 그건 안철수 말하는 거고 반기문 말하는 거고 고건일 말하는 겁니다.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윤석열이는 고고 TV가 볼지게. 안철수가 표 찾아 산만리 하다가 법륜도 만나고 김종인 대표를 밀어주려다가 철회해버린 사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언택트 시대입니다. SNS로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뒤에 필요한 강력한 지지 세력을 누구냐? 그게 국민이다.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누구냐? 그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거 방송하려면 굉장히 길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일보를 보시죠.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당분간 집에서 개, 고양이 돌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주변에서는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하면 지원할 생각도 있다. 이러죠. 이게 기가 찬 이야기예요. 개, 고양이 돌보려고 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걸고 문재인하고 혈투를 했나? 개, 고양이 돌보려고? 그죠? 며칠은 그러겠죠. 며칠은. 그러나 윤석열의 생태는 보면 말이죠. 윤석열은 투사입니다. 투사. 검투사입니다. 오미 저려가지고 집에서 직걸 못합니다. 27년의 검투사의 기질로 한 달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말하는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되면 지원할 생각도 있다. 이거는 필연입니다. 필연. 야권 단일화 후보가 오세훈으로 되든 안철수로 되든 오세훈으로 된다니까요. 안 되면 말고 고고TV에 와서 욕하지 마시고 오세훈이 되는데 4.7 보선에서 발을 담가야지 4.7 보선 후에 윤석열이가 입지가 생긴다. 이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4.7 보선 전에 한 번은 발을 담근다. 최소한. 그 다음에 중앙일보로 한번 가보죠. 중앙일보로 가보면은 조선일보가 제일 엉뚱한 기사를 달았어. 집에서 개고양이 돌보면 시간 볼 것이다. 개고양이하고 돌보는데 무슨 시간이 그거 뭐 24시간 되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쏟아내는 거 보면은 조선일보도 취재력이 많이 딸려요. 그 다음 중앙일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조선중앙에 보면은 가장 우파적인 신문이 조선일보죠. 그죠? 여기서 한계가 있어요. 조선일보의 칼럼진을 보면은 수국 꼴통이 2명이나 아직 남아 있어요. 최보식이하고 김대중이. 그죠? 그 친구들도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중앙일보를 보면은 중앙일보가 반기문과 배신부터 다르다. 그 다음에 야권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한다. 대권 주자론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야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야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지인의 말을 따가지고 윤 전 총장이라 뭘 그래. 윤석열이라 그러지. 윤석열은 야권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고건의 용인술, 이회창의 원칙, 반기문의 인지도 등 장점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여기서 안철수를 빼버렸네. 중앙일보는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고건의 용인술이 뭐가 있어? 용인술이 있는 놈이 고건이란 자가 대권을 갖다 35%까지 지지받으면서 몰락을 했겠습니까? 용인술 없습니다. 이회창의 원칙은 있었죠. 이회창이가 그 원칙만 칼 있어마 이회창의 칼이 있어마 하다가 몰락한 경우입니다. 10년을 실패하고 그죠? 15년이죠. 3번이나 대권을 도전했죠. 김대중과 노무현의 화려한 좌파 정권을 열은 게 이회창입니다. 돕고 다니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회창이 칼이 있어마 원칙? 그런 원칙은 소용없습니다. 유연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의 인지도가 있었죠. 그죠? 그러나 정치적인 인지도를 따지면 반기문은 애초에 없었다. 어거지로 만들려다가 반기문은 2달 만에 스스로 말이야 철수해버렸다. 안철수는 9년 동안 현재 헤매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역으로 들어가 보면은 고건의 용인술, 이 윤석열의 용인술은 말입니다. 그 대검찰청에서 대구지검 고검을 방문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리더십이 있습니다. 마초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장년층들이 환호하는 언행과 몸짓을 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안에 용인술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이회창의 원칙. 이회창이가 언제
김영삼이 치고받아 올랐지. 같은 자당 대통령을 치고받아 올라서 그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만 치고받다가 말이야, 지가 말이야 법적으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죠. 법치국가가 있었는데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문제를 치겠다. 그래서 윤석열이 갖고 나온 것이 국민과 헌법과 법칙, 상식. 그 중에서 뭐죠? 헌법과 법칙은 지가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외칠 것이고 교묘하게 윤석열이는 국민과 상식을 계속 주장을 했다. 이회창이와 다른 겁니다. 이회창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회창이 같은 경우는 칼이 있어마 그 칼이 3번이나 부러졌어요. 그 칼이 3번이나. 그 이회창이 3번이나 부러뜨릴 때 김대중한테 지고 노무현한테 지고 이명박한테 지고 그 3번을 부러뜨릴 동안 우파 괴멸의 단초는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파 괴멸의 단초는 시작이 되었고, 그죠? 우파는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 있을 적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행히 노무현의 실정으로 대통령이 다시 됐는데 박근혜가 망쳐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회창의 원칙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원칙이라는 것은 같은 쉽게 말해서 검투사로서 그죠?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는 홍씨 바퀴벌레 아니야 문씨 바퀴벌레 계속 홍준표가 아른거려. 에휴 홍준표 또 찍을 거야 홍준표는. 문씨 바퀴벌레 30%만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회창이하고 다른 점이다. 그게 원칙과 유연성과 변칙을 갖다가 윤석열이는 구사할 수 있었다. 그 변칙이라는 게 뭐냐? 국민과 상식, 양심과 정의를 들고 나온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언론들이 희한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시대 정신이 뭔가 윤석열한테 물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샤발라, 니김이 쩌쩌. 시대 정신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시대 정신을 한 말씀으로 하면 미래로 간다. 미래로 가는 것 위해서는 그 안에 많은 부속적인 언어들이 따르죠. 뭐 4차 혁명,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는 변해야 한다. 그죠? 선진사회로 가야 된다. 그죠? 그거를 망친 게 누굽니까? 문재인 4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치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대선 과정은, 대권 과정은. 이 기레기 찌라시들이 말이죠. 한심부인 지경이야. 그 떨치기 평론가들, 종편에 나온 애들 보면은, 한심부인 지경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뭐를 보고 있죠, 지금? 시대 정신을 요구하면서, 어젠다를 요구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면서, 뭐를 요구하고 있죠? 시대 정신을 말하라. 시대 정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공학적으로. 일부 언론도 그렇고 언론은 그래도 공학적으로 안 보는 칼럼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떨치기 평론가들은 전부 다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역학이 공학보다 위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 언론 쓰레기 평론가들이 조잘되면 조잘되고 뭐 거기서 떡고물을 먹어서 돈 벌려고 하면은 윤석열의 존재감은 노이즈 마켓에서 올라가지만은 윤석열의 존재감이나 또 윤석열의 갈 길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고고티브입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우뚝 섰어요. 상수라 그랬잖아요. 상수. 항상 상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까지 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늦잠 자다가 오늘은 산에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영상을 몇 개 찍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홍정수님은 요새 참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홍정수님. 세뇨리타 홍정수님. 힘!